김종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한번 들으면 뼛속까지 쫙 파고 들어가는,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신나게 풀어주는 이 양반들이 아침서부터 옆에서 바람 빼는 소리들 하시고 계시네.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자, 신난 월요일, 이번 주도 정치 정봉주의 정치쇼 아이템이 넘치고 차고도 넘칩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 이번 주 후보 다 확정하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거고, 가장 핫한 관심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입장 발표한다는데요. 입장 발표 나오는 대로 또 같이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 정치 고수라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소중한 분들이죠. 잠시 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장시호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우주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춘 증인 미승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본 차병원 누구 소개로 했습니까? 그거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에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위원회 일치입니다. 안 된다고.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못했. 참오비리락입니다. 알지 또 못했습니다. 위원회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 국민 앞에서 좀 돌려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나오십시오. 자, 정봉주의 정치쇼,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순실, 박근혜 특수가 낳은 이 시대 스타 3분 모셨습니다. 선수 위주로 소개이죠. 공개적으로 장시호, 양과 썸을탄 안민석,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쁜 남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만해요. 그 재미없어 이제. 아니 최근에 밝혀졌어요. 재판에서 예. 15년 1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 전 차관을 오라고 그래서 예. 안민석 의원 나쁜 소개할 때 사람이다. 그냥 인사만 하세요.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칩거하다가 에이 칩거가 뭐냐 또 개구리도 나오는데 나도 나오자. 바른정당 장지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정당의 보기 드문 평의원 장지원입니다. 예. 왜 평의원이에요? 33분 계시잖아요. 예. 대부분 다 당직을 한 2개씩 하시고 계세요. 전 의원의 간부와 그렇죠. 종북정당이네. 전 의원의 간부와
저는 평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스카 요정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진입니다. 어깨 스카가 아니라 훅가시가 잔뜩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기 내리 사선께서 옆에 계셔서 예. 저절로 지금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고 오늘은 발언을 몹시 조심해서 내리 사선 선배님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안민석 의원이요. 네. 내리사선이 아니고 네. 기본이 7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4선 그러면 네. 이전까지 3선은 워밍업이었거든. 지금서부터 4선 해야 돼. 청문회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충격받았는데요. 네. 그중에 초선 어떤 의원님. 중에 하나가 김경진 의원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라는 거. 이분이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보다 한 5살 윈 줄 알았는데 한 7, 5년생쯤 저보다 돼 보이는데. 아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주 저는 깜짝 놀라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김경진 의원한테 김경진 의원이 동생인 줄 알고요. 김경진 의원한테 반말 비슷하게 썼는데 젊게 봤어요? 전 아니, 어리게 봤어요. 순진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순진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안민석 선배님하고 둘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예. 서로 얼굴을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옆모습만 본 거지. 아니,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동안이에요. 예. 아,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자, 동안이에요. 오늘은 어느 의원님이 문자 많이 받는지 경쟁 붙이겠습니다. 자, 유지아님, 깍 장지원 의원님 나오셨네요. 저 엄청 팬이에요. 황미경님, 겸둥이 김경진 의원님 반가. 겸둥이는 뭐예요? 껌둥이 아닐까요? 겸둥이 김경진, 이혜령님, 오산 시민이 안민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좀 놓지 말아주세요. 이거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이제 4선이에요, 4선. 이혜령님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다 들이대고 있어. 김영규님, 와우, 제가 다 아는 의원님들이시네요. 오늘 시원하게 정치 시사해 주세요. 제가 다 아는 의원님들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이 3명밖에 얼굴이 안 알려졌어요. 이희숙님, 연예인만큼 인기 많은 3분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그 외 차만진님, 유단솔님, 2876님 많은 분들 환영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들어오니까 좋죠. 그러네요. 예, 그럼요. 이게 문자 폭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까지 깍 장재원 오셨네요. 이런 분 계시네요 아직까지. 아, 그럼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산다. 자, 지금 코너는 정봉주 뭐든지 턴다. 영어로 하면 I turned everything. 예, 털털도사. 자, 김경진 의원님. 네. 국민의당 네.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났습니다. 예. 주말에 장지원 의원이 고춧가루 뿌릴 준비하시고. 아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바른정당 경선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예. 모든 매체에 가서 칭찬하고 국민의당. 있습니다. 국민의당. 일단 광주, 전남, 제주에서 6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호. 어제 전북에서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도합 9만 3천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감이 없어요. 감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해야 돼. 굳이 비교를 하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현장 투표 대상자가 29만 명이었는데 실제 나와서 투표를 한 사람은 5만 명 정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예. 현장에 나와서 투표한 숫자가 9만 3천 명. 거의 10만 명. 10만 명. 거의 더블 스코어. 거의 더블. 아, 현장에 그럼 나온다고. 지지율도 더블이에요? 그건 해봐야지 이제. 근데 어쨌든 예. 현장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지지자들이 많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 무슨 미음풍이니 또는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앞섰니 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해볼 만한 여지가 확실히 보였다. 거기는 이제 현장 투표 80%? 여론조사 20%. 여론조사 20%. 저희는 모바일이 모바일이 없어요. 없죠. 모바일을 원래는 넣으려고 했는데 예. 일부 후보 측에서 모바일 절대 안 된다. 일부 후보 어디? 일부는 딱 2명밖에 없잖아요. 손학규. 뭐 이건 이미 알려졌으니까. 뭐 일부 후보. 네. 손학규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12년 경선할 때. 손학규 기회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안민석 네. 12년도 때 손학규 후보가 예. 민주당 경선을 할 때 모바일에서 상당히 좀 뜨거라 하고 그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래서 예. 국민의당 경선 모바일 절대 안 된다. 오로지 현장 투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디에서 해요? 다음 다음이 경선은? 내일이 예.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자, 이제 부산 전문가. 부산 지역 아니, 제가- 고춧가루 뿌릴 준비. 제가 우리 김경진 의원님 그 방송 출연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거의 200만 지금 네. 있는데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가지고 과연 10,000명, 20,000밖에 안 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솔직히 그때 김경진 의원 표정이 조금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평상시 그냥 표정 자체가 걱정하는 표정이야. 네, 광주, 전남, 전북에서 네, 아주 네. 대박을 맞아요. 냈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광주, 전남에 당원이 6만 명 정도인데 네. 6만 명 이상이 지금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오호. 네. 그러네. 네. 아, 당원이 6만 명인데. 예.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호남에서 뭐 걱정이네. 고춧가루 뿌리려고. 아니에요. 그러는데. 호남에서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네. 부산, 네. 대구, 네. 강원 네. 이런 데서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걱정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 아, 주신 김에 호남 지역당으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당으로 낙인 찍힐 수 아니 있는 그래서 가능성이 말씀 있어요. 주신 김에 다시 한번 선전을 하면 예.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 주민등록증, 예. 운전면허증, 약 팔아요? 여권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셨던 모바일로 등록하셨던 분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 주소지도 그 선거법 걸려요. 그만해요. 아니 선거법 안 걸려요. 주소지도 부산, 울산, 경남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구에서 네. 제일 잘 나가는 장재원 의원이 네. 우리 부산 바른정당 네. 당원 여러분 국민의당 가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이제 이게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권자이기만 하면 예.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주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네. 저렇게 찍은 분들이 본선 갖고는 안 찍어. 아니 주민등 왜 그러세요? 왜 고춧가루 뿌리세요? 분명히 찍어요. 아니 지금 들어봐요. 주민등록증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얼마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많이 나와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나온다니까. 도와줘. 서로 아니, 그러니까 부하셔야지. 부산, 뭐 대구, 경북, 경남에서 네. 흥행이 진짜 걱정돼요 진짜. 아, 걱정하지 아니. 마세요. 나온다니까. 당신 당이나 걱정해 뭘 누굴 걱정해.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바른정당. 예. 예. 바른정당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1대1 토론 보셨잖아요. 예. 스탠딩 컨닝페이퍼 하나 쪽지 하나 안 가지고 2시간 동안 모든 안보, 외교, 경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료 정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전혀 컨닝페이퍼 없습니다. 아, 못 보게 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없습니다. 룰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멋져요. 오. 정말 그래서 멋져요. 서가지고 네. 주고받고 그러니까 예. 오로지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의 할당량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할당량 속에서 치고받고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주고받고 끝나잖아요. 예. 근데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두 후보가 검증이 되고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컨대 18세 뭐 선거 연령 하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을 딱 했으면 예. 저희들이 지금 지지율을 잃지 않을 텐데 이게 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바른정당이 앞으로 이런 그 민주적인 경선 방식 끝없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각인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와 닿으면 아니,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아니 우리도 그래서 바른정당을 벤치마킹해서 예. 사실은 스탠딩 토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려고 근데 그랬어요. 컨텐츠들이 안 되잖아. 아니 콘텐츠를 좀 차고 넘치지. 아니, 근데 딱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주선 부의장께서 서 있질 못해?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킬레스가 나가가지고 근데 서 있을 제가 이 수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사실은 뭐 바른정당 자꾸 지지율이 안 나오고 후보들 지지율이 안 나오고 미비하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저도 충격이고 힘든데 이거 한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 때문에 어떻게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이 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세력에서 정권을 다시 잡는다. 지지율을 받는다는 예.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건 세 분이 합치면서 탄핵시킨 거야. 쉽게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저희 지지층 보수 지지층 향해서 다시 재건하고 희망을 보여드리는 거. 이 멋지다. 과정 속에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정당에 차근차근 나가면 보수가 다시 사랑받는 날이 왔을 준비하고. 때는 바른정당으로 지지층이 모일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에 대해서도 눈길을 좀 주시라.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민석 드립니다. 의원님. 사선이니까 괜히 이상한 폼 잡고 있지 말고 뭐 얘기를 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 있는지도 모르죠? 독일 갔다 오느라고. 이제 봉도사님이요. 이제 좀 균형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출연자들 아니 얘기하세요. 두 분이 예. 너무 이 떠드니까. 초재선 치고서는 국회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면은 틀림없지만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허접한 내리사선이라고 그래도 출연자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은 제가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안민석 의원이 4선인지 다 아는데 그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야. 내 자신을 알라. 자, 이러시면은 네.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다음에 네. 출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출연시킬게 혼자서 얘기. 그러면 좋아요. 자,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첫째, 민주당 얘기를 먼저 좀 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어제 국민의당 흥행된 거는 일단 축하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제 투표한 분들 중에 제가 파악을 뒤에서 해본 결과로는 90%가 민주당 당원들이에요. 90%가. 야, 아니 예. 고춧가루도 이 정도면 청양고추를 그냥 들이부은 거야. 그래서 아주 정치 감각이 탁월한 우리 호남의 우리 민주당원들이 예. 이 전국의 대선 판도에 대해서 자주자하겠다는 것을 어제 호남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첫급발이 또 개급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 용어 적합한 용어야. 방심이 한번 불려가야 돼. 아니, 그거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 그래서 너무 여기 흥분하지 이거 마라. 가지고 너무 들떠하지 마시고. 부울경에서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아 제가 부산에서 흥행이 되면 이 말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다른 정당 당원들이 다 투표했다고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를 아니 치시네. 고스톱 치다가 첫급발이 개급발 돼가지고 그 망한 판이 한두 판입니까 예.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발언하신 분은 오산의 내리 4선 의원 아주 수준 높은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고스톱을 빗댄 거니까 예. 표현이 좀 저급스럽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 원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민석 의원님 목소리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끼어 있어요? 아니, 4선 되면서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출연자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시면은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2시에 광주에서 경선. 이제 첫 번째 경선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들은 전체 경선인 숫자가 예. 220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방 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4년 전에 저희들 경선인들보다도 2배가 높았고요. 전 2012년. 네, 전 어허. 국민의 유권자 그거 수가 5년 전인데. 4,200만인데요. 예. 2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저희들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후보들이 잘나서라기보다도 촛불의 힘이다. 촛불 민심들이 예.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정도밖에 없더라. 라는 민심이 이렇게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된 이유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후보자들은 이 경선인단이 이제 50만이 넘어서는 순간 이게 예측 불허가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안희정은 안희정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또 일이 달리고 있는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서로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예. 오늘 오후에 이 판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문재인의 50% 이상이 나오냐? 돼서 이 큰 흐름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경선이 될지 예. 아니면 50%가 안 되면서 또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누가 의미 있는 2등을 할지 그것을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50%는 이미 넘을 것 같고 2등 싸움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 많던데. 그렇게 보시면은 예. 우리의 경선을 예. 또 재미없이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문의 1패 고춧가루. 우리의 경선은 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예. 판으로 지금 빠져들고 알겠습니다. 겁니다. 평상시 목소리가 이거예요. 이제 제대로 돌아오셨네. 오늘은 제가 좀 품위 있게 아니, 근데 제가 조금만 고춧가루를 예. 뿌릴게요. 아니, 세게 뿌려도 돼. 김경진 의원 대신해서.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당 이번에 6만 명 훨씬 넘었죠. 예. 전부가 거의 10만 명이 10만 명. 됐잖아요. 10만 명인데 저는 99만 명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근데요, 저희들이 경선 국면에서 예. 이 정도 흥행은 대단한 대박이에요. 거거든요. 아, 사실은 대박이에요. 현장에. 그럼요. 현장에. 현장에 그 불편을 무릅쓰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었고 예. 그 열기가 안철수 대세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내세워야 된다는 이거 뜨거운 열기를 느낀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호남했을까 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층이 강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심리가 굉장히 작동이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전두환 발언 내지니 부산 대통령 이런 예. 것들이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정권 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전국적으로 1등 후보를 호남에서 밀어주겠지만 정권 교체는 이미 됐는데 어떤 후보가 더 좋을 것이냐는 프레임으로 가면 이를테면 문재인 대 안철수가 뭐 다른 당 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이 됐을 때 안철수 쪽으로 갈 수 있어라는 굉장한 시그널을 준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장 의원님이 자, 예. 한 달 동안 반론 기회 드릴게요. 성찰하시더니 내공이 깊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칭찬하는 거야 까는 거야? 칭찬하는 건데 거기에서 한 스텝 더 들어가면요. 한 발 더 짜. 제가 파악한 바 어제 90%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었다. 정확하게 90%에 89%야. 그 분들이 예. 민주당 후보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책찍을 가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희들한테 정권 가는 건 맞는데 두 분이 다른 좀 얘기하는 더 것 같아요. 너무 개혁적으로 제대로 너희들이 정치 차리고 해라. 제가 그 시그널을 준 알겠습니다. 겁니다. 김경주 의원 마지막 발언 예, 제가 반론 기회 참고로 주고. 예. 이게 지금 방송 중에 핸드폰 갖고 오면 불법이에요. 선거법 걸려. 괜찮아요. 이거 경고사하냐? 예. 이거 여기 보면 예. NCCK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예. 목사님이신데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한 100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아하. 100명을 초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다 나가고 38명이 남아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링크 사이트 URL을 여기 붙여놨어요.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좀 응해달라라는 인비테이션 비드예요. 보면 예. 비드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딱 한 명만 예. 제 주변 사람들 우리 식구들 등록했습니다라고 리스폰스를 하고. 아니 그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뭘 또 해 지금? 아, 또 했나? 했어요. 지난 시간에 아니, 방송을 많이 뛰니까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할지 몰라. 아니, 상황이 그 정도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교 우석대 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버스 4대가 동원이 돼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행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 지금? 떼기 잡는 건 또 그 안민석 의원이 전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2007년에 지금- 봉도사와 함께 예, 저희들 그런 얼마만큼 추억이 지금 있어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허수가 많은지 예, 이제 뚜껑을 까보면 알 수 예, 있죠. 자 이명문 우리끼리 얘기하면 싫어해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이명문님 오늘 방송 대박. 장효진님 청문회 어벤져스 전 모두 팬이에요. 아 이런 분들 좋아요. 건정민님 장지원 의원님 기죽지 마세요.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뭐 기죽을 일이 있었어요? 아, 뭐 있었어? 아 왜 그래? 한번 훅 갔습니다. 예, 한번 훅 갔어요? 그거 조선시대 일하냐? 자, 4524님, 안민석 의원님 때문에 오산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숨겨진 진실 모두 밝혀주세요. 8945님, 경진형은 어깨가 아니라 뇌 훅가시. 아, 이런 방송용 쓰면 안 되는데 들어가신 뇌생남 귀여워용 2522님 모두 다른 당인데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네요. 정치가 이렇게 변해보길 바랍니다. 정봉주의 정치 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세 분 때문에 오늘 문자 3배 넘고 있습니다. 세 분에게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방금 우리 안민수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민주당 경선이 제가 남의 당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에 나왔으니까 진짜 민심 아니 밑바닥- 우리는 경청해. 왜냐면 너나 잘하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경청해야 돼. 진짜 예. 밑바닥 민심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네거티브한 거요. 그 정도 네거티브 경선에서 다 이해할 수준의 네거티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의 그 선거인단 이렇게 좀 된 거, 그 다음에 또 그 자료 유출, 그러니까 이 결과물 유출, 결과물 한 만 명, 이거는요, 만 명 투표한 거. 민주당의 경선의 열기에 정말 찬물을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의 영남권 예. 경선을 잘 이끌어 나가고 경선 자체가 자범이 없고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감 위기일 느껴야 수 돼요. 있겠다. 굉장히 그게 민심입니다. 아하. 굉장히 그게 민심입니다. 네. 안 의원님, 예. 그 반론. 바른정당이 저희들한테 뭐 저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좀 아니, 이상하네요. 바른정당은 좋은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민주당은 당원들까지 아니, 보내주시는 이번 선거로 경선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경선이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그럼요.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집안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정당이 아무튼 저도 합리적인 보수당이 발전하기를 성원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45일 대선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10일 정도 동안에 이제 저희 재당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처음에 현장 투표했던 그 결과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데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선거 관리를 맡았던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위기감이 없는 거죠 아직은. 이대로 가면은 될 거다. 우리가 네. 정권 교체할 거다라는 아니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의 중요 카피는 경적 필패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상대를 우습게 알면은 지게 돼 있어요. 예, 경적 필패. 알겠습니다. 경적 필패. 뭔 말인지 이따가 그건 설명해 주고. 8991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표하는 모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7선 기원할게요. 3264님 당리 당략을 떠난 토론 너무 멋지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바른정당 장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 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다음 바른정당 장재원 의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그다음 초선인데 한 4선쯤 하는 척하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정조사 어벤져스. 자, 광고 나가는 동안 대형 속보 떴습니다. SBS 뉴스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자, 여러분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 분 의원님들께 격려 문자, 그리고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질문도 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진님, 와, 구속영장 청구됐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4254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그럼 이제 구속되는 건가요? 6854님, 이제 법원은 공이 넘어왔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일단 중앙검 좀 잘 나가던 검찰이었죠. 김경진 의원님. 네.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잘 나가던 검찰이었다고. 네. 지방에서. 네. 예, 지방에서 잘 나갔었죠. 중앙에서도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도 맹세기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검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런 것. 거기서 몇 년 얼마 있었는데요? 6개월밖에 못 있었죠. 부끄러워라. 자, 어떻게 됩니까? 영장 청구. 100% 구속입니다. 100% 구속.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네.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 이재용 씨 구속됐죠. 예. 김기춘 씨 구속됐죠. 예. 조윤선 장관 구속됐죠. 김종, 최순실, 예. 김종덕, 김종덕, 정호성, 다 안종범, 문용표. 김주리.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아래 것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핵심 수뇌부가 구속이 안 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형사성법에 보면 증거인멸 구속사유. 그렇죠. 예. 구속사유. 사안의 중대성. 예, 사안의 중대성. 아니 뭐 뇌물을 400 몇십억씩 433억. 예, 누구한테나 받게 해줬고 예.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액의 뇌물이에요. 최고 뇌물입니다. 어허. 그다음에 이미 최순실이 시켜서 독일에서 핸드폰으로 대포폰으로 컴퓨터 부숴라. 예. 그다음에 그 JTBC 부숴라잉 그러지 않고 컴퓨터 부숴라. 네, 부숴라. 그거 이제 그 JTBC 예. 태블릿 조작됐다고 얘기해라. 예. 그다음에 저희 안종범 시켜가지고 이승철이한테 저기 국회 나가서 뭐 상관없다고 위증하라고 시켜라. 그런 것들. 일단 대포폰을 쓴 자체가 증거 인멸의 혐의.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장 의원님, 국정조사죠. 청문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줄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김경진 의원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전문가 아니야. 글쎄요. 보편적 상식에서 보면 예. 헌정사에
그 행정부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또 뭐 문체부 장관 2명, 차관 예. 이게 다 구속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비서실장, 뭐 동생이면 동생, 뭐 형님 이렇게 구속됐지. 검찰 출신보다 훨씬 설득력 있네. 이게 이렇게까지 거의 그 정부를 이끌어갔던 핵심 인사들이 싹쓸이 구속된 적이 없었잖아요. 우병우는 좀 미안하겠다. 자기는 구속 안 돼갖고. 뭐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뇌물죄 부분입니다. 근데 뇌물죄 부분을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게 뇌물죄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최순실은 자신의 자신의 어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 딸에게 말을 사주게끔 하고 또 독일 법인에 또 돈을 지원하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뇌물죄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만에 예. 장재호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예, 분발하시고요. 왜 고춧가루 계속 뿌려 저기다가. 힘내십시오. 같은 편이 되는데. 아니,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 격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의 누명을 벗고 아하. 국민 검찰의 길을 지금 간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보낸다. 생각을 하고요. 아하. 앞으로 사법부 역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네. 따라서. 그래서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던 것처럼 당시에도 정치인 고려를 했으면 전직 대통령 봐주자라고 했으면 구속됐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아무개라는 혐의가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진작에 구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예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후에 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역시도 고려하지 정치인 말고. 고려거든요. 오로지 이 국민 검찰로서 또 국민 법원으로서 그쪽의 길을 걷지 정치 법원, 정치 검찰 그쪽에는 눈길을 돌리지 말고 어떠한 정치인 고려하지 않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4선 의원, 장지원 의원님 재선 의원,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님 초선 의원 세 분 합하면 합의 8선 의원입니다. 합의 나도 하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5645님 그럼 언제 구속되는 건가요? 내일 모레. 자, 이 말씀드릴 거고요. 2721님 검찰에게 보냈다는 아부성 문자도 안 통한 건가요? 황문경님 아줌마들 수다방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속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다니 법과 원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1595님 세 분 덕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서 참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이 세 분 결정적 역할 하신 분들이죠.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자, 이제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일 한 하루 이틀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오늘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제 구인영장을 저녁에 발부를 하고요. 발부를 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인해 옵니다. 그러면 구인해 오는 그 시점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어도 통상적인 보통의 피의자라도 제가 언제까지 제 발로 검찰청에 갈 터이니 굳이 저희 집으로 자택으로 구인영장 집행으로 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그 정도는 누구나한테나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통상은 검찰하고 신사적인 약속을 맺고 언제까지 가겠다. 내일 가겠다, 모레 가겠다 하면 그 날짜로 해서 법원에 실질심사를 대체로 잡아주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하루쯤 미뤄서 모레쯤 가겠다. 모레쯤. 그러면 모레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 받고 법원도 굉장히 고뇌하는 듯한 또 표정이라든가 절차적인 필요하니까 그러면 고패 새벽쯤 해서 아마 정식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일은 28일 아니에요. 28일 중요한 날이거든 내일.
시리아하고 그 월드컵 그 예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 국민들 그런 거 봐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 축구라도 좀 제대로 봐야지. 네, 김경진 의원님은 뭐 워낙 검사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주심 판사가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최순실 쪽에 인맥이 있다고 예. 문제 제기를 어떤 야당 의원이 했죠. 누구였습니까? 안민석 의원요. 네. 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근데 학원 그게 강사 출신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그 재판을 예. 이모 판사 그분이 맡았을까요? 여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석연치한 점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 실질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예. 또 청취자들이 끝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될 끝까지 필요가 있다고 예의주시해야 봅니다. 되라. 안될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직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부 썩은 판사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아, 사법부가 썩었죠. 일부. 오. 아까 썩은 그 표현은 김경진 의원이 하던 표현인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 안될 판사들이 가능성도 있는 있다. 거거든요. 근데 눈빛은- 아니 지금 예. 이게 불과 10일 전이에요. 이모 부장판사를 이재용 재판의 주심으로 할당했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예. 그날 오후에는 절대로 안 바꾼다,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꿨죠. 재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저는 재배당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 앞으로 재판이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만 했는데 하루 만에 후다닥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예. 바꿨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이런 지방 법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돌발 질문. 안민석 의원님, 법과 원칙에 따라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구되는데 발부 안 되기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보수가 좀 단결되고 야당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석에서 한 거 제가 녹음한 건 내가 나중에 공개할게요. 근데 그 안민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예. 그 너무 기우시고요. 예. 저는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받고 난 다음에 뭐 저쪽 변호인단에서 경의를 표한다고 얘기한 만큼 예. 예의를 손범규. 다했잖아요. 예. 또 사실 침대도 놔들고 맞습니다. 영상 녹화도 안 하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예의를 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의전을 최대한 최대한 해줬죠.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검찰이 영장 청구 시킬 만한 충분한 법리를 갖고 있구나. 오. 만약에 뭐 제가 볼 때 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했을 거다. 아니 재판 받아봤어요? 아니 안 받아봤는데 오, 어떻게 그런 알지? 느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께 무례하다 이런 여론을 안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의전이나 모든 혜택 좀 이렇게 아량은 베풀되 예. 그 딱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미 검찰에서는 구속을 시킬 만한 확실한 어떤 그 증거와 또 논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고 이제 변호사도 해봤잖아요. 네. 피의자가 전화가 갖고 오늘 재판 받았는데 이제 다른 변호사가 대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오늘 재판 받았는데 판사가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럼 덜컹하죠. 좀 이거 그렇죠. 유죄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다 들어주면 그래요?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재판 받아봤냐 그랬잖아요. 예. 얘기를 다 들어주고 예 맞습니다. 다 들어주잖아요. 그건 유죄. 근데 피의자 맨날 야단쳐 무죄. 그럼 제가 분석을 잘한 거네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러죠, 김경진 의원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들어가셨을 때 7시간 12분 동안 조서 검토를 안 해주거든요. 그건 헌정사상 최초예요. 네. 그러지 않나요? 할 거 다 해봐라 이거잖아요. 다 해봐요. 그런데 유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보다도 예. 사실은 굉장히 가혹하게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법원 재판할 때 보면 예. 대부분 유죄들이에요. 무죄라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보면 아하. 형을 세게 엄격하게 때릴 때는 굉장히 잘 들어주고 관대하게. 뭐든지 끝까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예. 라고 하는데 무죄 판결할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예리하게 많은 질문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우병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1144님, 그럼 영장 실질 심사 끝난 후에 박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나요? 지난번 이재용 회장 구치소에서 대기했던데 이거요.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우리만 질문해요.
이렇게 수준들이 높아진 거야. 똑같습니다. 촛불 시민들. 네, 네. 자, 2745님. 저는 부산 기장에 사는 찬율 민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 팬이고 제 친구는 장지원 의원님 팬입니다. 친구분 사랑합니다. 아, 이 할머니도 사랑해야지 넘어오지. 네. 정치쇼 들으면 김경진 의원님도 팬 됐습니다. 내일 투표하러 오세요. 괜찮아요. 열이 확 올라갈 뻔했어. 아니요, 경선이니까. 네. 안 냅니다. 안 내. 재밌는 토크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그럼 다음은 우병우 전 수석 차례가 되나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까요? 다른 운명을 맞을까요? 자, 우병우를 누가 제일 몰아붙였죠? 국정조사 때? 다 몰아붙였죠. 역시 그래도 사선께서. 예. 아니 제가 사선을 넘어서 사선한 거예요. 우병우에 대해서 예. 밝혀지지 않은 혐의를 예. 오늘 봉도사님 이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기사 한번 또 네, 뜨려고? 제가 실명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가 김남이라는 우병우 현상금 걸었던 사람들 아니야? 1,800만 원. 저도 졸지 500만 원 따라 걸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썼으니까요. 좋은 데 썼으니까. 네, 예. 네. 자, 김남이라는 김남이 남이. 네. 이거 옛날 가수 이름 같네. 김남이.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이었어요. 예. 이 체육인재육성재단이 K스포츠재단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정부의 단체가 지들이 K스포츠재단이 체육인재육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기존에 잘 하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없애야 돼, 깨야 돼. 어허.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2015년에 이걸 깨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희 전 사무총장이 이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버텨. 체육인재 육성 재단에 사무총장이 어허. 버텨. 예. 왜 이게 멀쩡한 송강영 이사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재단 직원들이 데모하고 난리예요. 예. 왜 멀쩡한 우리 재단을 깨려고 하느냐. 아하. 그래서 사무총장이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단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외국 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고 예. 국가대표 스키수수 출신인데 이분이 버티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실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10시간 이상 받아요. 민정수석실에서요? 네. 아니 검사님. 네. 이럴 리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우병우의 직권남용이죠. 그 특검이나 지금 그래서 특수본에서 알고 있어요? 특수본에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김남희 사무총장이 예. 우병우 하면은 이를 갈고 있어요. 저희도 국정조사 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김남희 씨가 어쨌든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정치쇼로 불러드려야겠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정조사 때도 전혀 그 문제를 이제 위에 수면 위에 못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그럼 이제 기울었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예. 김남희 씨도 이제는 좀 조사에 협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지원 의원님도 얘기를 좀 듣고 계셨나 아니 본데. 근데요 이게 그거는 제가 송강영 이사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병우 얘기로 집중하셔야 그것이 최순실과의 연계고리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님은. 근데 어쨌든 우병우 문제 관련돼 가지고 특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최순실과의 고리를 못 푼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청구되면 100% 발부될 것이다. 그럼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KTNG 그 또 인사 개입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영화사 뭐 이렇게 지원하지 말라는 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이런 것이 최순실과의 관계는 모를지언정 직권남용 이런 분명하다. 것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이걸 추가로 개인 비리를 갖다가 엮어 넣어야 돼요. 정강. 주식회사 그렇죠. 정강 문제도 예. 그렇고 넥센과의 관계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탈세 문제, 아들 운전병 코너링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기소를 하게 되면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아니 그 김경진 의원님 특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의미심장하거든요.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특검이 마지막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어요. 다른 사건 수사 정리하고 우병우 씨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쫓겼어요. 근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바로 들어간다. 우병우 씨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걱정은 어쨌든 그 우병우 씨가 지금 통화 내역
이 검찰 고위직들하고 통화내역 조회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수남 총장하고 한 거,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한 거 조사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요. 음. 우려는 되고 사실 냉철하게 한다면 검찰에서 일단 우병우 씨를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위직과 우병우 씨와의 혹시 불법적인 커넥션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검을 구성한다든지 사실은 이래야 돼요. 검찰 자체 수사에 예. 맡겨두면 근데 안 이번에 돼요. 딱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예. 이분들을 구속시키고 이분들이 죄에 있는 거 저는 단죄라도 보는데 김기춘 실장이 지금까지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밝혀내야 돼요. 아니 그 국회에서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고발하죠. 근데 예. 중요한 그다음에 우병우도 자기 장모와 최순실이 그래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골프 이런 쳤다는 여러 가지 예. 제보가 있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고리 그러니까 이분들 구속하고 어떻게 하고는 뭐 둘째 문치고 당연히 되겠지만 이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들 이거를 검찰이 반드시 해야 제가 된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최태민의 아들 예, 또 최재석 씨. 터트려? 또 터트려? 오늘 막 여러 개 터트리시네. 아니 알고 있는 걸 국민들에게 예. 알려야 되니까요. 최태민의 아들이 누구죠? 아, 최재석. 예. 최재석. 예. 그 다음에 임순희. 최태민의 부인 임순희의 예. 아들이 누구죠? 조순재. 예. 조순재 아들 조용래. 예.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내부 고발자, 두 분 다 내부 고발자인데요. 이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아하. 결론은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순실을 알고 최태민, 있-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 이 두 분의 이분들 이야기를 그래요. 증언. 네. 예.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따로따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맞추면은 퍼즐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10시에 만나서 맞추고 10시 50분쯤 퍼즐이 풀리잖아요. 그럼 11시에 여기 출연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아니 그분들 한번 모셔보세요. 예,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문자 폭탄 터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선 간장이다님. 박 전 대통령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직 구속도 안 되고 7989님. 오늘 세 분 의원님들 모두 특정 선수들 시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최정원님 오늘 1시간 내내 보라보고 있었네요. 세 분 비주얼도 합이 좋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2756님 세 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집니다. 서로 벽하고 대하는 토론 답답하거든요. 정치쇼에 매주 나와주세요. 이건 정치쇼 잘한다는 얘기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 장지원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다 우병우 바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우병우도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아니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과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다 라고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인이든 아니든 예. 그 많은 검찰 이 수뇌부 수뇌부 와 통화한 내역. 예. 아하.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이 예. 수사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해서 단죄가 있어야죠. 특히 세월호 수사는 예. 광주지검 전화했잖아요. 검사들한테 수사 방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이죠. 이거 사실 밝혀야죠. 제일 크게 2014년 정윤의 문건 유출 때 그거 뒤집은 게 그거 뒤집을 때 오다 받은 검찰 수뇌부 누구냐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병우 웃자만 나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예? 아니, 앞뒤로, 오늘 좀 품격 있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앞뒤로 우병우인데? 아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왔네. 정말 쌍욕이 나오려고 그래. 예, 3817님 모르던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봉재 정치쇼 정말 사이다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김경진 의원서부터 네. 짧게 인사. 예. 내일 예.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당 당내 경선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하시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끝까지 저희들의 가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장재현 의원님이 없고요. 그리고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알베르 까미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예.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 진실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보름 내로 벌벌 떨고 있는 내부자들 중에 예. 용기를 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희망 재선 장재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진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세 분 고정으로 앉히고 정봉주의 정치쇼. 야, 덤탱이다. 그리고 이분 세 분 격려해 주시고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없습니다. 못 보게 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없습니다. 룰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멋져요. 정말 그래서 멋져요. 서가지고 네. 주고받고, 그러니까 예. 오로지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의 할당량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할당량 속에서 치고받고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주고받고 끝나잖아요. 예. 근데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두 후보가 검증이 되고,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컨대 18세 뭐 선거 연령 하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을 딱 했으면 예. 저희들이 지금 지지율을 잃지 않을 텐데 이게 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바른정당이 앞으로 이런 그 민주적인 경선 방식, 끝없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각인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와 닿으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아니 우리도 그래서 바른정당을 벤치마킹해서 예. 사실은 스탠딩 토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려고 근데 그랬어요. 콘텐츠들이 안 되잖아. 아니 콘텐츠를 좀 차고 넘치지. 아니, 근데 딱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 박주선 부의장께서 서 있질 못해?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킬레스가 나가가지고 근데 서 이제 있을 제가 수가 이 없어, 말씀 지금. 하나 드릴게요. 예. 사실은 뭐 바른정당 자꾸 지지율이 안 나오고 후보들 지지율이 안 나오고 미비하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저도 충격이고 힘든데 이거 한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 때문에 어떻게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이 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세력에서 정권을 다시 잡는다. 지지율을 받는다는 예.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 그건 분이 합심해서 탄핵시킨 그러니까 거야. 쉽게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저희 지지층, 보수 지지층 향해서 다시 재건하고 희망을 보여드리는 거. 이 멋지다. 과정 속에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정당에 차근차근 나가면 보수가 다시 사랑받는 날이 왔을 준비하고. 때는 바른정당으로 지지층이 모일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에 대해서도 눈길을 좀 주시라.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민석 드립니다. 의원님, 사선이니까 괜히 이상한 폼 잡고 있지 말고 뭐 얘기를 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 있는지도 모르죠? 독일 갔다 오느라고. 이제 봉두사님이요. 이제 좀 균형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출연자들 아니 얘기하세요. 두 분이 예. 너무 이 떠드니까. 초재선 치고서는 국회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면은 틀림없지만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허접한 내리사선이라고 그래도 여 출연자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은 제가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안민석 의원이 사선인지 다 아는데 그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야. 내 자신을 알라. 자, 이러시면은 예. 기분이 제가 나빠졌어요? 다음에 예. 출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출연시킬게 혼자서 얘기. 그러면 좋아요. 자,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니, 첫째, 민주당 얘기를 먼저 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 소개로 하겠습니까? 그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에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의원의 일치입니다. 안 된다고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못했 참오비리락입니다. 알지 또 못했 우연의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 국민 앞에서 좀 논해주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나오십시오. 자, 정봉주의 정치쇼.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순실, 박근혜 특수가 낳은 이 시대 스타 세 분 모셨습니다. 선수 위주로 소개이죠. 공개적으로 장시호, 양과 썸을 탄 안민석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쁜 남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만해요. 그 재미없어 이제. 아니 최근에 밝혀졌어요. 재판에서 예. 15년 1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전 차관을 오라고 그래서 예. 안민석 의원 나쁜 사람이다. 소개할 때 그냥 인사만 하세요.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칩거하다가 에이 칩거가 뭐냐
개구리도 나오는데 나도 나오자. 바른정당 장지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정당의 보기 드문 평의원 장지원입니다. 예. 왜 평의원이에요? 33분 계시잖아요. 예. 대부분 다 당직을 한 2개씩 하시고 계세요. 아, 전 의원의 간부와 아, 그렇죠. 종북정당이네. 전 의원의 간부와 저는 평의원입니다. 평의원. 자, 그리고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진입니다. 어깨 스카가 아니라 훅가시가 잔뜩 들어갔어. 아니요. 저기 내리사선께서 옆에 계셔서 예. 저절로 지금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고 오늘은 발언을 몹시 조심해서 내리사선 선배님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안민석 의원이요. 네. 내리사선이 아니고 네. 기본이 7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4선 그러면 네. 이전까지 3선은 워밍업이었거든. 지금서부터 4선 해야 돼. 청문회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충격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 초선 어떤 의원님. 중에 하나가 김경진 의원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라는 거. 이분이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보다 한 5살 위인 줄 알았는데 한 7, 5년생쯤 저보다 돼 보이는데. 아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주 저는 깜짝 놀라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김경진 의원한테 김경진 의원이 동생인 줄 알고요. 김경진 의원한테 반말 비슷하게 썼는데 젊게 봤어요? 전 어리게 봤어요. 순진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순진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건 이미 그래야지 알려졌으니까. 뭐 일부 후보. 손학규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12년 경선할 때 손학규 계보했었어요. 아, 그래요? 안민석 의원. 네. 12년도 때 손학규 후보가 예. 민주당 경선을 할 때 모바일에서 상당히 좀 뜨거라 하고 그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래서 예. 국민의당 경선 모바일 절대 안 된다. 오로지 현장 투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디에서 해요? 다음 다음이 경선은? 내일이 예.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자, 이제 부산 전문가. 부산 아니, 지역 아니, 제가- 고춧가루 뿌릴 준비. 제가 우리 김경진 의원님 그 방송 출연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거의 200만 지금 네. 있는데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가지고 과연 1000명, 2만밖에 안 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네. 솔직히 그때 김경진 의원님 표정이 조금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근데 평상시 그냥 표정 자체가 걱정하는 표정이야. 네, 광주, 전남, 전북에서 네. 아주 대박을 대박을 맞아요. 냈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광주, 전남에 당원이 6만 명 정도인데 네. 6만 명 이상이 지금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오호. 네. 그러네. 네. 아, 당원이 6만 명인데. 네.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호남에서 뭐 걱정이네. 고춧가루 뿌리려고. 아니에요. 그러는데. 호남에서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네. 부산, 네. 대구, 네. 강원 네. 이런 데서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걱정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 아, 주신 김에 호남 지역당으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당으로 낙인 찍힐 수 아니 있는 그래서 가능성이 말씀 있어요. 주신 김에 다시 한번 선전을 하면 예.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 주민등록증, 예. 운전면허증, 약 팔아요? 여권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셨던 모바일로 등록하셨던 분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 주소지도 그 선거법 걸려요. 그만해요. 아니 선거법 안 걸려요. 주소지도 부산, 울산, 경남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구에서 네. 제일 잘 나가는 장재원 의원이 네. 우리 부산 바른정당 네. 당원 여러분 국민의당 가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이제 이게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권자이기만 하면 예.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주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네. 이제 저렇게 찍은 분들이 본선 갖고는 안 찍어. 아니 주민등 왜 그러세요? 왜 아니고 고춧가루 뿌리세요? 분명히 찍어요. 아니 조금 들어봐요. 주민등록증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얼마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많이 나와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나온다니까. 도와줘. 서로 아니, 그러니까 부산해야지. 부산 뭐 대구 경북 경남에서 네. 흥행이 진짜 걱정돼요 진짜. 아, 걱정하지 아니. 마세요. 나온다니까. 당신 당이나 걱정해. 뭘 누굴 걱정해.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바른정당. 예. 예. 바른정당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1대1 토론 보셨잖아요. 예. 스탠딩 컨닝페이퍼 하나 쪽지 하나 안 가지고 2시간 동안 모든 안보, 외교, 경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료 정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전혀 컨닝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한 번 들으면 뼛속까지 쫙 파고 들어가는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신나게 풀어주는 이 양반들이 아침서부터
옆에서 바람 빼는 소리들 하고 계시네.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자, 신난 월요일 이번 주도 정봉주의 정치쇼 아이템이 넘치고 차고도 넘칩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 이번 주 후보 다 확정하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거고 가장 핫한 관심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입장 발표한다는데요. 입장 발표 나오는 대로 또 같이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 정치 고수라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러브 FM 소중한 분들이죠. 잠시 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우 주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춘 증인 미슨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본 차병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안민석 선배님하고 둘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서로 얼굴을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옆모습만 본 거지.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동안이에요. 예.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자, 동안이에요. 오늘은 어느 의원님이 문자 많이 받는지 경쟁 붙이겠습니다. 자, 유지아님, 깍 장지원 의원님 나오셨네요. 저 엄청 팬이에요. 황미경님, 겸둥이 김경진 의원님 반가. 겸둥이는 뭐예요? 껌둥이 아닐까요? 겸둥이 김경진, 이혜령님, 오산 시민이 안민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좀 놓지 말아주세요. 이거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이제 4선이에요, 4선. 이혜령님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다 들이대고 있어요. 김영규님, 와우, 제가 다 아는 의원님들이시네요. 오늘 시원하게 정치 시사해 주세요. 제가 다 아는 의원님들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이 3명밖에 얼굴이 안 알려졌어요. 이희숙님, 연예인만큼 인기 많은 3분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그 외 차만진님, 유단솔님, 2876님 많은 분들 환영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들어오니까 좋죠. 그러네요. 예, 그럼요. 이게 문자 폭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까지 깍 장재원 오셨네요. 이런 분 계시네요 아직까지. 아, 그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산다. 자, 지금 코너는 정봉주 뭐든지 턴다. 영어로 하면 I turned everything. 예, 털털도사. 자, 김경진 의원님. 네. 국민의당. 네.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났습니다. 예. 주말에 장지원 의원님 고춧가루 뿌릴 준비하시고. 아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바른정당 경선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예. 모든 매체에 가서 칭찬하고 국민의당. 있습니다. 국민의당. 일단 광주, 전남, 제주에서 6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호. 어제 전북에서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도합 9만 3천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감이 없어요. 감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해야 돼. 굳이 비교를 하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현장 투표 대상자가 29만 명이었는데 실제 나와서 투표를 한 사람은 5만 명 정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예. 현장에 나와서 투표한 숫자가 9만 3천 명. 거의 10만 명. 10만 명. 거의 더블 스코어. 거의 더블.
아, 현장에 그럼 나온다고. 지지율도 따블이에요? 그건 해봐야지 이제. 근데 어쨌든 예. 현장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지지자들이 많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 무슨 미음풍이니 또는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앞섰니 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해볼 만한 여지가 확실히 보였다. 거기는 이제 현장 투표 80%? 여론조사 20%. 여론조사 20%. 저희는 모바일이 없어요. 모바일이 없죠. 모바일을 원래는 넣으려고 했는데 예. 일부 후보 측에서 모바일 절대 안 된다. 일부 후보 어디? 일부는 딱 2명밖에 없잖아요. 손학규.